안녕하세요. 다인큐브입니다. 다인큐브 제품을 사용하여 로봇 동작을 위해서는 5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한 개의 서보 드라이버에 한 축의 모터를 붙여 진행하는 영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6축 다관절 로봇과 세이프티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봇 언어, 즉 CL 랭귀지를 사용해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I/O의 연결 및 사용을 설명하고 마지막 영상은 위의 내용에 대한 질문과 그에 관한 답안입니다. 5개의 영상 중에서 한 축의 모터와 서버 드라이버 1개를 연결하는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7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다인큐브 제품에 대한 구성도, 두 번째는 드라이런 모드 해제, 세 번째는 서버 드라이버의 모델 파일 생성 과정, 네 번째는 로봇 설정, 모터 설정, 슬레이브 등록 과정, 다섯 번째로는 이더캣이 연결된지 확인한 후 여섯 번째에서는 모터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전장 배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인큐브 제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체형 및 독립형의 모션 컨트롤러, 각 OS별로 선택이 가능한 티치 펜던트, 케이블 연결만으로 X마크와 하드웨어 안전 로직 형성이 가능한 세이프티 컨트롤러, 각각 인풋, 아웃풋 선택이 가능한 I/O 모듈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하는 컨트롤러는 티치 펜던트와 컨트롤러의 일체형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성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다인큐브 컨트롤러의 파나소닉 서버 드라이버, 모터 1축으로 구성되며 실제 구성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 드라이버가 캔 오픈 타입의 DC 모드를 지원하는 이더캣 슬레이브라면 어떤 업체의 서버 드라이버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음 매뉴얼과 같이 캔 오픈 타입의 DC 모드를 지원하면 됩니다. 먼저 초기 세팅인 드라이런 모드를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런 모드는 로봇과 서버 드라이버 연결 없이 컨트롤러에 구동하는 시운전 모드로 현재는 직접 연결하여 모터 동작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에서 코아콘 그리고 ETC를 눌러 드라이런 모드 체크를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오버라이드 시스템 인풋 모드는 다음 밑에 있는 자막을 보고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른 후 자동 재부팅이 진행됩니다. 재부팅이 진행되게 되면 바로 모델 파일 생성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딩바 화면에서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C 로더 화면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백업, 복원 등의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서버 드라이버의 모델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슬레이브 콤프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아 콤프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어기에 연결된 슬레이브를 확인하기 위해 스캔 네트워크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네트워크를 클릭하면 이더캣이 연결된 슬레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버 드라이버 1축만 연결하여 동작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슬레이브, 즉 파나소닉 서버 드라이버가 나오게 됩니다. 파나소닉 서버 드라이버의 모델명, 제품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제어기에 맞게 모델 파일을 생성해주기 위해 모델 이름을 누르고 Add 모델을 눌러 편집 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벤더 아이디와 제품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고 옆에 있는 DC 어사인 값은 동기 모드를 맞춰주는 건데
다인큐브 제어기는 서버 드라이버가 DC 모드로 동기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버 드라이버의 ESI 파일을 확인하여 DC 모드인 30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타입은 하나의 서버 드라이버가 한 개의 모터를 제어하기 때문에 서버는 1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다축 드라이버의 경우 아래 자막과 같이 N개의 모터만큼 서버의 개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RxPDO와 TXPDO의 그룹을 디바이스 타입에 맞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RxPDO는 실시간으로 제어기에서 드라이버 쪽으로 보내는 데이터, PXPDO는 반대로 제어기에서 드라이버 쪽으로 받는 데이터입니다. 다인큐브 제어기는 위치 제어 기반이기 때문에 서버 드라이버의 ESI 파일에 RxPDO에는 반드시 컨트롤 워드와 타겟 포지션이, TXPDO에는 스테이터스 워드와 포지션 액추얼 밸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RxPDO와 TXPDO의 그룹과 롤의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은 디바이스 타입이 서버 드라이버이므로 SV0를, 롤에서는 원 주소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축 서버 드라이버를 사용할 때의 값이고, 만약 다축 서버 드라이버를 사용하신다면 현재 그룹과 롤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되고 다인큐브 코어컴프 오퍼레이팅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안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TXPDO의 그룹 값도 SV0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V0를 전부 넣어주시고 롤 값은 디폴트 값이 맞는지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RxPDO와 TXPDO의 그룹을 SV0로 롤 값은 디폴트로 바꿔주신 후에 모델 파일명을 바꿔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점점 버튼을 누르고 저는 알아보기 쉽게 서버 드라이버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쳐주신 후에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모델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를 통해 코어컴프 창으로 나와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코어콘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어콘으로 복귀하게 되면 앞에서 설정한 서버 드라이버를 돌리기 위해서 로봇 타입과 서버 드라이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 타입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로봇 타입, 지오메트리로 진입하여 로봇 타입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인큐브 컨트롤러는 직교 로봇, 스카라 로봇, 병렬 로봇, 수직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 형태의 통합 구동 모듈 등 다양한 로봇의 기구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의 파라미터를 기입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로봇 기구학이 풀리게 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한 축 모터이므로 1축 로봇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로 넘어와 아까 만들어준 모델 파일을 제어기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모델 파일을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Add를 눌러 아까 만들어준 서버 드라이버라는 이름의 모델 파일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엑시스 스펙으로 넘어와 한 축의 모터이기 때문에 엑시스 카운터에 1을 기입해 줍니다. 각 축의 스펙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축의 타입으로 R타입과 T타입이 있는데 회전과 직교 타입을 의미합니다. PPR은 한 바퀴 회전당 나오는 진동수로 엔코더 레졸루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RPM은 1분당 돌아가는 회전수로 모터의 정적 RPM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기어레이션은 T타입은 1mm를 가기 위한 필요한 회전수를 의미하고 L타입은 1회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회전수를 의미합니다. 액셀러레이션 타임은 최고 속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으로 초 단위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매뉴얼 스피드는 조깅 시의 최고 속도를 입력해 주시고 리미트 플러스 마이너스는 동작 리미트 값으로 최대 이동 가능한 범위의 각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해 줍니다. 이 설정 값들은 에디트를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이 끝난 이후에 세이브를 눌러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재부팅이 완료하게 되면 서버 드라이버가 제어기와 정상적으로 이더캐스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에서 오른쪽 이더캐스로 들어가 엑시스를 눌러줍니다. 이더캠 마스터가 OP이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더캣으로 서버 드라이버 한 축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슬레이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더캣 연결이 확인이 되었으면 모터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그 탭으로 넘어와서 수동으로 각 축을 이동시킬 수 있는 조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깅 및 프로그램 작성할 때에는 티치 모드로, 프로그램 반복 동작하는 모드에서는 리피트 모드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상태 표시창에 티치 모드 확인 후에 조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Select Enable Emergency 스위치를 하드웨어적으로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시스템 인풋 모드를 사용하여 UI 버튼을 이용하여 제어하고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시스템 인풋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스위치를 사용하는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러를 클리어 해주시고 모터 전원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스위치를 누르면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주황색 불이 들어오며 위에 상태 표시창에 서버에 불이 활성화가 됩니다. 조깅을 하기 위해서는 락 버튼을 눌러 이네이블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조깅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에 따라 모터가 저속으로 정방향 역방향으로 도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터 속도는 총 3단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 및 실행하는 작업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작성하는 순서는 프로그램을 생성한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구현을 하고 저장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프로그램 작성 전에 티치 모드인지 확인을 하고 프로그램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탭으로 넘어온 후 오른쪽 창에 파일, 뉴, 프로그램 이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쉽게 유튜브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십니다. 조깅을 통해 모터를 회전시켜 Move J 명령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Move J 명령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Move J 값에는 현재 위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포인트를 조깅하여 Move J를 넣어 프로그램을 생성하게 되면 두 점을 반복하여 회전하는 프로그램이 완성하게 됩니다. 세이브를 통해 프로그램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전에 런 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치 모드에서 리피트 모드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피드와 사이클 조절을 하여 속도와 사이클의 횟수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위해 로드를 통해 프로그램을 불러오겠습니다. 아까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 스탑 버튼을 눌러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동작은 아까 만든 순서대로 P1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두 번째 P2의 위치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스피드에 숫자를 넣어서 최고 속도에 몇 %로 움직일지 정할 수 있고 사이클을 통해 사이클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둘 다 50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을 눌러주게 되면 최고 속도의 50%의 속도로 50번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동작시켰습니다. 만약에 사이클에 -1 값을 넣으면 무한 반복으로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램 실행까지 마치고 다음은 전장 배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덕해 케이블의 최소 사양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케이블은 아무리 짧아도 양 끝단의 저항이 1옴 이상인 것도 많은데 0.3옴 이하의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통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원의 노이즈가 적어야 합니다. 전원의 노이즈 레벨이 0.3V 이상이면 통신의 신뢰성이 낮아지며 통신이 중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사진처럼 노이즈 레벨이 0.3V를 넘어가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서브모터 사용 시에 정확한 접지의 사용으로 노이즈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동용 전원과 제어용 전원을 각각 나누고 각각의 노이즈 필터와 정확한 접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어기도 접지를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제어기에는 통신, 신호선, 파워라인선이 존재하는 복합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접지를 통해 노이즈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7단계의 과정으로 서버 드라이버와 모터 한 축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인큐브의 세이프티 컨트롤러인 DRSC와 6축 로봇을 설정하여 연결하여 실제 로봇을 구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